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머신러닝 연구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박문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Towards Understanding Ensemble Knowledge Distillation and Self-Distillation in Deep Learning이라는 논문으로 이제 아이클리어 2023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노터블 탑 5% 그러니까 오랄에 해당하는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아웃스탠딩 페이퍼 오너러블 멘션즈라고 이제 베스트 페이퍼에 해당하는 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그만큼 좋은 논문이고 저도 굉장히 즐겁게 읽은 논문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페이퍼의 오버뷰인데요. 이 논문은 그 앙상블이 어떻게 테스트 어큐러시를 향상시키는가 그리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탐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증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이 논문은 기존의 그 이론, 그 딥러닝 이론들이 이 앙상블에 대해서 설명하던 딥러닝 이론, 특히 뉴럴 탄젠트 커널 어프로치 같은 방식들이 이제 어떤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멀티뷰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안을 하면서 저희가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순서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말씀드렸던 프리비어스 어프로치 그러니까 뉴럴 탄젠트 커널 어프로치에 대한 소개와 그게 왜 이제 앙상블을 설명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자들이 제안한 이 멀티뷰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하는 어떤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관련해서 증명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앙상블은 이제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가 뭐 예를 들어서 L개, 뭐 보통은 10개 미만의, 10개 이하의 어떤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개별적으로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들의 아웃풋을 그냥 에버리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측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꽤 예측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을 하는데 이 앙상블이 되게 강력한 부분은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뉴럴 네트워크들이 모두 같은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두 같은 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모두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 경우에 오직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만 다르게 했을 때도 이제 동작을 한다는 점이 이제 앙상블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동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앙상블이 왜 이렇게 성능을 큰 폭으로 올릴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모델을 그럼 많이 썼으니까 파라미터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성능이 오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약간 컨트래딕션으로 얘기되는 게 트레이닝 에버리지가 워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는 개별적으로 학습된 앙상블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를 마지막에 아웃풋을 이제 에버리지 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트레이닝 에버리지라고 하면은 그냥 개별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애초에 학습 단계에서 이것들의 평균이 레이블의 추루 레이블을 가 이제 비슷해지도록 이것들을 한꺼번에 학습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것도 그러면 앙상블이랑 똑같은 크기의 모델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동작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제 앙상블보다 훨씬 더 못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식이 동작을 한다는 부분도 이제 앙상블이 단순히 파라미터 크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싱글 모델 F0라는 싱글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앙상블을 통한 앙상블의 아웃풋 그러니까 소프트 레이블을 가지고 이 똑같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만 앙상블의 아웃풋으로 이제 학습을 할 경우에 앙상블의 높은 성능이 이 싱글 모델로도 디스틸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싱글 모델이 이렇게 학습하면 앙상블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다라는 점이
네, 가집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각 개별적인 모델의 정확도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만약에 트레이닝 에버리지 방식으로 학습을 할 경우에는 이게 별로 성능 향상이 관측되지 않지만 이제 앙상블을 했을 경우에는 뭐 이제 크게는 5% 정도까지도 이제 관측이 되고 성능 향상이 관측이 되고 그리고 이 성능 향상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앙상블이 단순히 파라미터 사이즈가 늘어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이 앙상블이 왜 워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 그 제대로 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설명이라는 건 이제 앙상블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일한 아키텍처, 동일한 데이터 사용하고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만 다른 상황에서 유니폼 에버리징 그냥 유니폼 에버리징 했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앙상블을 많이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하는데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가정들을 하나씩 좀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명들은 뭐 예를 들면 아키텍처를 좀 다르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유니폼 에버리징이 아니라 웨이티드 뭐 해서 에버리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는 앙상블, 요 제일 단순한 앙상블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의 경우에도 이 트레이닝 에버리지가 워킹하지 않는 것, 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워킹하는 것, 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요 두 가지를 설명 못하는 게 이제 뉴럴 탄젠트 커널 어프로치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앞부분에 질문인데요. 그 제일 처음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혹시 다음 페이지에 항상 네, 여기 보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아키텍처가 같고 알고리즘이 같고 데이터가 같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다를 때만 월크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약간 자명하게 알려진 사실인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냥 일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아, 다른 알고리즘 쓰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게 되게 자명하게 써가지고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다? 아니면 앙상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좀 뭐 아, 논문에 소개가 되는지 아니면 사전 지식이 있는 건지. 네. 네. 이 논문에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앙상블을 요 세팅이 아닌 상황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앙상블은 이 상황에서도 동작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앙상블을 가장 간단하게 디자인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하고 단지 이니셜라이제이션만 다르게 했을 때도 동작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저자들이 제가 막 풀로 실어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지금 여기가 사이파 10, 사이파 100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 결과를 이 저자들이 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그게 항상 이런 그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가 만족한다는 건 실험적인 결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 세팅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미 증명도 존재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게 이 정도로 단순한 세팅에서 앙상블이 왜 워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는 논문이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집중하고자 이렇게 네, 세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5페이지 제일 마지막 라인에서요. 네, 그 앙상블 오버 10 모델스랑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트레인 에버리지 오버 10 모델스를 한 네. 번만 다시 조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구조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individual model accuracies라고 하면은 그냥 개별적인
그 각각의 FL들에 대한 어큐러시들이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나타내서 이제 이게 유일하게 지금 어떤 표준 편차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train avera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애초에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 인디비주얼 모델을 각각의 모델을 다 트레인을 한 다음에 그 아웃풋을 예측하는 단계에서만 그 모든 개별적 아웃풋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앙상블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게 앙상블, 그러니까 요거를 아웃풋 단계에서 활용하는 게 앙상블이라고 하면 이 트레인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학습에서 이 FL들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평균 자체를 그 트루 레이블의 값과 비슷해지도록 학습을 하겠다는 게 이 트레인 에버리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은 이렇게 앙상블을 학습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델을 학습해서 앙상블을 통해서 아웃풋을 이제 예측을 하면 그 아웃풋이 이제 트루 레이블처럼 원하태 형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맥시멈이 아닌 다른 값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 레이블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어떤 싱글 모델을 학습을 하는 방식이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인터럽도 편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많이 사용되는 이제 뉴럴 탄젠트 커널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뉴럴 탄젠트 커널 어프로치, NTK 어프로치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NTK 어프로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리니어 펑션으로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한 펑션을 리프레젠트 하는데 어떻게 리니어 펑션으로 나타내냐고 하면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세컨드 오더 이상의 하이 오더는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두 텀만 가지고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이제 NTK 어프로치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점과 그 점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통해서 리니어 펑션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이 파이 이 부분이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NTK 피처 매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방식에서는 막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리니어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통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리니어 펑션으로 근사하고 그걸 통해서 되게 문제를 단순화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을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시어리 프렌들리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NTK 방식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게 요 부분, 이 NTK 피처 매핑 요 부분을 이 랜덤 피처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 그러니까 리니어 펑션의 기울기를 학습하는 것으로 이제 근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이 요 부분만 학습을 하는 걸로 근사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NTK 방식에서 이제 앙상블이 동작을 합니다. 그 앙상블이 왜 동작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NTK 방식을 사용하면 이제 아까 전에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근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별적인 뉴럴 네트워크들은 각각의 다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가질 테니까 이렇게 이 파일을 각각의 다른 W0I에 대한 어떤 그 파일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원래 개별적인 뉴럴 네트워크만 사용했을 때는 phi w0x에서 어떤 피처를 찾아야 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스팬하는 영역에서만 그 피처를 찾아야 했던 거를 이제는 이 L개의 어떤 셋들의 컨비네이션이 스팬하는 스페이스에서 이 피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업을 펑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NTK 방식에서 앙상블이 동작하는 이유는 피처 스페이스를 확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상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NTK를 가지고 근사를 해서 실험을 해보면 이제 앙상블이 그 인디비주얼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이제 이 임페리컬 리절트까지 앙상블을 설명하고 이론적으로도 앙상블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NTK를 통해서 앙상블을 이해하면 되냐 하면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 설명에 되게 반대되는 현상들이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에 따르면 그 트레이닝 에버리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딥러닝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고 했던 트레이닝 에버리지가 NTK 어프로치에서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앙상블이 그냥 피처 스페이스를 확장해서 동작하는 거면은 이 트레이닝 에버리지에서도 똑같이 각자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친구를 트레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똑같이 확장된 피처 스페이스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처 스페이스 그렇기 때문에 이 NTK 어프로치에서는 그 트레이닝 에버리지가 동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 NTK 어프로치에서는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장된 그 피처 스페이스는 하나의 싱글 모델로는 디스틸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앙상블의 아웃풋으로 학습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싱글 모델이 가지는 그 피처 스페이스는 결국 딱 하나의 이렇게 아까처럼 콤비네이션이 아니라 이런 그냥 하나의 그 피처 펑션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NTK 방법,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리니어 펑션으로 근사를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딥러닝과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이 실험이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딥러닝의 경우에는 앙상블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인디비주얼 모델과 그 트레인 에버리지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NTK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해 보면 트레인 에버리지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 다음 앙상블, 그 다음 인디비주얼 모델, 그 다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거의 전혀 동작하지 그 인디비주얼 모델보다 못하기도 한 성능을 보이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앙상블과 인디비주얼 모델 어큐러시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딥러닝 모델과 요 NTK 모델이 똑같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트레인 에버리지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까지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 NTK가 이 딥러닝에서의 그 어떤 앙상블에 대한 현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질문 하나만 있는데요.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할 때 그 데이터셋은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셋은 이제 각각의 개별적 모델 트레인할 때와 같은 트레인셋을 사용하되 레이블만 이제 앙상블의 아웃풋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디스틸 할 때 그 데이터셋이 좀 더 적거나 네. 이네큐레이트해서 인디비주얼 모델보다 잘못된 피처를 학습했나 싶었는데 네.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사용하면은 성능이 그 NTK에서 더 떨어지나요? 그냥 일반 트레이닝보다? 그거에 대한 익스플레이네이션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NTK 지금 이 NTK에서 프록시메이션에는 앙상블이 가지는 어떤 특징과 나중에 이 논문에서 뒷편에서 설명하는 앙상블이 왜 동작하는지, 앙상블이 어떤 피처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딥러닝에서랑 뉴럴 탄젠트 커널에서랑 좀 다르게 동작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앙상블에서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NTK에서는 앙상블을 가지고 한다고 디스틸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 한번 네, 알겠습니다. 보고 네. 네, 말씀드렸듯이 앙상블이 이제 NTK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현상들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멀티뷰랑 싱글뷰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차 이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차를 그리고 구분할 수 있는 피처를 두 개, 헤드라이트랑 휠이라는 두 개의 피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에는 이 보통의 차 이미지에는 이 헤드라이트 피처와 그 바퀴 피처가 대부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피처를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피처를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멀티뷰 데이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어떤 사진의 경우에는 특정 각도에서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뭐 헤드라이트가 보이지 않고 바퀴만 보인다든지 아니면 바퀴가 보이지 않고 헤드라이트만 보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하나의 피처를 잃어버린 사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피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형태를 싱글뷰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고 실험을 이제 같이 해볼 건데 이 사고 실험에서는 일단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고려하고요. 이제 차 클래스랑 고양이 클래스랑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차라는 클래스는 이제 80%의 멀티뷰 데이터.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다 이렇게 두 개의 피처를 모두 가지고 있는 멀티뷰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10%의 싱글뷰 데이터.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피처만 가진 싱글뷰 데이터가 10%, 그리고 바퀴 피처만 가지고 있는 싱글뷰 데이터가 10%. 이렇게 어떤 차 클래스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고양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고양이에 대한 피처가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눈, 고양이 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80%의 데이터는 멀티뷰 데이터로 두 가지 피처를 모두 가지고 있고 10%는 이제 고양이 눈 피처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10%는 고양이 귀 피처만 가지고 있는 싱글뷰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살펴봅시다.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지금 헤드라이트나 휠이라는 그 자동차에 대한 피처 중에 하나를 이제 학습 초기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각각의 클래스에서 하나의 피처만 선택해서 이제 학습 초기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휠이라는 피처를 이 자동차를 학습하는 모델이 배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휠이라는 피처를 배우는 순간 이제 트레이닝 이그샘플의 90%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멀티뷰 데이터가 휠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휠을 보고 얘는 차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싱글뷰 데이터 10%의 싱글뷰 데이터 중에서 차를 포함 20%의 싱글뷰 데이터 중에서 10%의 데이터는 차 피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90%에 해당하는 이 트레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데이터들은 이제 로스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데이터들을 통한 학습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학습에 기여하는 정도도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나머지 10%에 대해서 이제 메모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암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띄어쓰기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 10%의 데이터를 암기를 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피처를 배우지 못합니다. 이 10%의 싱글뷰 데이터가 헤드라이트라는 피처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헤드라이트라는 피처만큼 다른 노이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10%의 데이터는 헤드라이트라는 새로운 피처를 배우기에는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해서 이 90%에 대해서 배우는 동안에 휠 피처를 학습한 이후로 이 10%의 데이터는 그냥 암기를 하지 새로운
새로운 이제 피처를 배우는데 활용하지 못한 채로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돼도 메모라이제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트레인 어큐러시는 100%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테스트 셋이 새로 왔을 때는 여전히 휠만 보고 바퀴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휠을 포함한 싱글뷰 데이터와 멀티뷰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학습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나머지 휠 피처를 포함하지 못한 싱글뷰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제 트레인 어큐러시가 100%라도 테스트 어큐러시는 90%로 이제 90%에 머무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앞에 좀 놓쳐서 그런데 네. 이 실험 그 전에요. 그 트레디셔널한 어프로치와 딥러닝의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차이점은 알겠는데 네. 그걸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다르다까지만 와닿고 그래서 네네. 그걸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장이 뭐였는지가 제가 좀 캐치를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요 NTK 어프로치에서 제일 핵심 메시지는 이제 뉴럴 탄젠트 커널의 형태로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딥러닝 세계와는 되게 다른 형태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앙상블이 왜 워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이 트래디셔널 러닝 시오리의 대표적인 것인데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간단한 앙상블의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다른 이렇게 딥러닝에서 보여지는 이런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동작한다던가 트레인 에버리지가 동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현상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라서 이제 이걸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하는 것은 우리는 기존의 이론들이 지금 앙상블이 왜 동작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론적 접근을 위해서 일단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게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거거든요.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뭐 멀티뷰 데이터, 뭐 싱글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정하고 그 가정 위에서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해가면서 앙상블이랑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함으로써 기존 이론은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게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네,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럼 넘어가서 일단 제가 네, 진성님. 여기서 네. 그 이해하는 방식이 네. 이제 뭐 헤드라이트 피처로 뭐를 이제 학습을 할 줄 알게 되면은 네. 뭐 나머지는 어쨌든 메모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뭐 잘 안 돼서 그래서 90%가 된다 이런 식의 논의가 네. 일반적으로 맞는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포멀하지 않은 되게 좀 뭔가 막한 가정 위에서 논리를 전개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이 파트를 말씀을 드렸을 때 사고 실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달드리는 내용들은 이 어떤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정하고 그 위에서 그 논리를 전개했을 때의 어떤 그냥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이고
어떤 직관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파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논문에서 사실 증명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엄청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증명은 이제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한 다음에 요 데이터셋의 분포에 대한 가정은 유사하게 하는데요. 그거 위에서 이렇게 어떤 피처를 뭐 특정 피처에 대해서만 학습 초기에 학습을 하고 그 뒤에는 메모라이제이션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 제가 시간이 남으면 뒤에 살짝만 같이 공유하려고 가지고 온 부분이 뒤에 있긴 한데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정의한 다음에 노이즈가 뭐 이 정도 텀으로 들어가 있을 때 결국 뭐 학습이 뭐 거듭될 때 뭐 이 노이즈에 대해서만 시그니피컨트해지지 뭐 다른 피처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명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나가서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증명을 좀 더 공유를 드릴까도 생각했는데 이 아이디어 이 증명을 공유를 드리는 거는 사실 이 논문이 저랑 승범님이랑 재창님이랑 거의 30시간 넘게 증명만 팠던 논문인데 그래도 굉장히 막 이해하기가 어려웠어가지고 여기서 공유 드리기에는 굉장히 네, 한계가 확실한 것 같아서 이 직관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이 직관처럼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공유 드리는 식으로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학습이 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런 멀티뷰 스트럭처, 싱글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앙상블은 어떻게 그 앙상블은 어떻게 이제 잘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 depending on the randomness of initialization 여기서 제가 어떤 피처 중에 하나를 각 클래스별로 중심 피처 중에 한 피처에 대해서만 학습 초기 학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랜덤으로 선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되게 중점적으로 증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각 클래스별로 어떤 피처를 학습할지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 실제로 증명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피처를 선택할 건지는 어느 피처를 배울 건지는 약 50%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처가 2개라고 했을 때 50% 확률로 한 피처를 배우기 때문에 근데 앙상블은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모델이 여러 개로 늘어났을 때는 2개 한 피처만 학습한 모델만 나올 확률이 오히려 되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양 피처를 모두 앙상블은 양 피처를 모두 학습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앙상블은 이제 네, 2피처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와는 다르게 이 모든 싱글뷰 데이터들도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논문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앙상블은 이렇게 동작을 한다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할 때 여기서 이제 다크 놀리지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차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도 어떤 되게 작은 부분은 다른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른 클래스의 피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차 이미지에서 이 부분이 뭔가 고양이 눈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고양이 눈에 대해서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가 보기에 고양이 눈처럼 볼 수도 있는 뭔가 그런 피처들이 한 데이터 내에 존재한다라고 하고 이 부분을 다크 놀리지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는 이 다크 놀리지가 싱글 모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동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일단 이미지 이걸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뭔가 커널이 이렇게 지나가는 되게 작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100개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100개 중에 요 100개의 파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파트가 헤드라이트 피처를 담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트가 휠에 대한 파트를 담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 이미지겠죠. 차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인데, 근데 이제 굉장히 일부분의 어떤 부분에 캣 아이의 피처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조금 이렇게 이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훨씬 더 주류지만 되게 적은 비율로 이 이미지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앙상블을 통해서 아웃풋을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 앙상블은 모든 피처를 다 학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클래스의 피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레이블이 아니라 아웃풋에 반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앙상블이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피처를 봤을 때 이 클래스 1일 확률에 대해서 뭐 1점씩 준다고 합시다. 여기 이 패치를 보니까 헤드라이트네. 그러면은 헤드라이트일 확률 1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뭐 그다음에 그 휠이라는 피처를 봤을 때 그럼 또 차일 확률 1점 추가 이런 식으로 주고 그다음에 뭐 고양이 피처에 해당하는 어떤 피처를 봤을 때 그 어떤 고양이 클래스에 대한 부분에서 점수를 추가해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뭐 소프트맥스 취하기 전에 이 앙상블이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아웃풋이 50,2 이런 식으로 이 캣 클래스에 해당하는 값이 칼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보다 작아도 어떤 작은 부분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핫이 아니라 소프트 레이블을 뱉어낸다는 건데 여기서 이 0이 아닌 이 작은 부분이 완전 그냥 노이즈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피처에 대한 정보를 이 앙상블의 아웃풋이 전달을 해준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 다크 놀리지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프트 레이블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만약에 50,0인 상황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완료가 되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굉장히 작아져서 별로 학습에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50,2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 싱글 모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받고 있는 이 싱글 모델이 이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웃풋을 맞추기 위해서 이 캣 아이에 대한 피처도 학습을 이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학습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루 레이블을 사용할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나면 더 이상 트레인에 관여를 안 하니까 나머지 피처에 대해서 배울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제 못 배우고 메모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하면 똑같은 트레인 데이터에서도 이제 다른 피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이제 데이터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다른 피처를 배울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앙상블이 동작하고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동작을 하는 이유이고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저 곽수아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앙상블 아까 아니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네. 이거 제가 놓친 것 같기도 한데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은 딱히 앙상블에만 적용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앙상블이 아니라 싱글 뉴럴넷을 학습을 해도 걔의 아웃풋은 그러니까 소프트한 아웃풋이 나오죠. 걔는
다크 널리지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아, 네, 앙상블이 특히나 뭐 디스틸레이션 측면에서 뭐 다크 널리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을 때 뭐 좀 더 잘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앙상블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피처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다크놀리지가 앙상블의 아웃풋에서 더 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캣 아이에 대한 피처를 배우지 못한 네트워크에 이런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 소프트 레이블의 사항에서 요 부분 요 캣 아이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에 별로 점수를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앙상블은 모든 피처에 대해서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어떤 피처가 들어와도 그 피처를 반영한 소프트 레이블을 아웃풋으로 줘서 그 다크놀리지를 되게 잘 반영을 소프트 레이블에 다크놀리지를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이것도 무슨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게 제시가 된 건가요? 앙상블이 다크 널리지를 더 잘 캐치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네,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앙상블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 내에 있는 피처의 디스트리뷰션은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데이터를 쓰는데. 근데 네. 어떻게 각 인디비주얼 모델이 어떤 모델은 어떤 싱글 뷰에 해당하는 마이너한 피처를 배울 수 있고, 어떤 모델은 배울 수 없는지, 그게 결국은 그 데이터가 똑같으면 전부 다 그 90%나 80%에 해당하는 멀티뷰의 어떤 머저리티를 차지하는 피처를 배우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싱글 뷰를 갑자기 앙상블을 하면 몇 개의 모델들은 배울 수 있게 되는지 그게 어떻게 그걸 증명하거나 이야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이해했습니다. 제가 전달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어떤 피처를 배울지, 그러니까 피처가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랑 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헤드라이트랑 휠 중에서 어떤 피처를 학습 초기에 학습할지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 랜덤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랜덤리 이니셜라이제이션 되는 모델이 뭐 10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이 50% 어떤 모델은 그러니까 모든 모델이 50% 확률로 헤드라이트를 배우거나 50% 확률로 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터리 윈즈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 그 특정 피처와 그 되게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들만 되게 시그니피컨트해지고 나머지는 되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코릴레이션밖에 갖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초기 단계 거의 결정되는 로터리 윈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증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달이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관된 질문인데요. 네, 그 아까 고양이 캣 50콤마이 소프트 레이블로 나오는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네. 소프트 레이블 나와 있는 페이지. 네. 네. 여기에서 저는 처음에 약간 헷갈렸었는데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해결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캣 아이라는 게요. 네, 헤드라이트랑 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얘도 그 멀티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핵심적인 피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캣 아이가.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아까 멀티뷰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네, 맞아요. 휠이랑 캣에서의 중심 피처가 캣 아이랑 캣 이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네. 아니라요. 네. 아까 그 멀티뷰에서 뭐 자동차 일을 얘기하실 때 네, 네. 헤드라이트랑 휠은 그 핵심이 되는 피처라고 해서 네, 네, 각각의 맞습니다. 모델들이 둘 중에 어느 거를 먼저 배울지는 랜덤하게 선택되는데 네, 네, 그걸 맞습니다. 앙상블을 하면 각각이 모델들이 랜덤하게 고르니까 네. 결국 두 개를 앙상블 된 모델이 배울 확률이 높다라는 네, 네, 설명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캣 아이를요. 네, 핵심이 되는 그 피처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네. 사실 얘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네, 아예 맞아요. 암기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테스트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그 소프트 레이블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캣 아이도 핵심이 되는 데이터로 피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말은 자동차를 분류할 때요. 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피처, 캣의 메인 피처를 I랑 이어로 한다. 네, 헤드라이트랑 휠처럼. 네, 승범님 말씀이 맞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질문.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시나요? 제가 하나의 피처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각 클래스별로 하나의 피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뉴럴 네트워크가 이 카에 해당하는 피처, 이렇게 중심 피처가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똑같은 네트워크가 이제 또 캣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메인 피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를 학습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빈님 말씀 주세요. 아, 네. 그 사고 실험 쪽에서 네. 질문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럼 메인으로 주장하는 게 이제 앙삼블의 성능 증가 효과는 이제 싱글 뷰를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싱글 뷰를 학습한 모델들을 앙삼블함으로써 좀 서로 다른 뷰를 볼 수 있어서 네. 성능 인크리즈가 있다고 하는 것 맞나요? 네네. 그러면- 정확히는 싱글 뷰가 아니라 피처? 네네. 아무튼 네, 싱글 피처. 네. 어쨌든 싱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세부적인 피처 뷰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네. 앵썸블에서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앞에 그 80%, 10% 이 네. 부분 보면은 이제 아마 이게 10%가 아니라 싱글 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가 좀 더 많다면은 네. 그냥 단일 모델로도 이런 두 가지 뷰를 모두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싱글 뷰로도 두 가지를 다 네, 싱글 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가 많다면은 네. 해당 싱글 뷰를 이제 잘 학습해야지 액큐러시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삼블이 아니더라도 아. 단일 모델로 학습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데이터 셋에 따라서 물론 이거는 네. 이그젠플이 요거고 이렇게 두 개의 뷰나 피처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피처들이 원래는 데이터 셋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학습되는 피처가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피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는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네. 이런 그 싱글 뷰만 파셜 뷰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를 증강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모델도 이제 서로 다른 음. 뷰를 학습시킬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모든 다양한 뷰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피처를 학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주면은 네. 그 효과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주면 멀티뷰를 좀 더 잘 예를 들어 크로핑을 해주면은 네. 이제 휠을 제외한 사진이 생길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헤드라이트만 보고 네.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데이터 셋이 많다면은 네. 헤드라이트에 대한 피처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서는 네. 모델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게 되겠고 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좀 멀티뷰를 학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은 어그멘테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앙삼블의 증가 효과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멀티뷰가 앙삼블의 효과다라는 네. 되게 재밌는 재밌는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동의가 되고요. 저도 만약에 어그멘테이션을 열심히 해준다면 그 개별 모델과 앙상블 간의 그 성능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비님도 말씀 주셨고 한 것처럼 이제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특정 피처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그 특정 피처에 대해서 남아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자비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이유도 그 데이터 셋들이 그 피처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시그니피컨트한 사이즈의 노이즈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비님 말씀처럼 크로핑을 한다던가 하는 거는 그 노이즈 외에 그 피처만 엄청 강조를 해주는 시기니까 아마 이런 관점에서도 어그멘테이션이 왜 동작하는지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비님 말씀대로 그렇게 격차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혹시 네네. 제가 해보면 재밌을 거 약간 질문보다는 약간 토의 주제 같은 느낌인데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네. 있는데 이거 15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혹시 네. 저기 80% 멀티뷰만 데이터만 있을 때도 헤드라이트가 미래의 피처를 반반 확률로 혹시 배운
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거 증명할 때 혹시 네. 그 배치에 관한 그런 과정도 있나? 예를 들면 뭐 미리 배치해서 뽑힌다든가 풀 배치해서 아, 뽑힌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근데 증명 진짜 열심히 봤는데 배치 얘기를 본 기억이 없어서 아, 네,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사실 확인 후 정확히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트래디셔널 러닝 시오리가 그 앙상블이랑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어떻게 테스트 타임 어큐러시를 올려주는지를 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멀티뷰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안함으로써 앙상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크 놀리지 컨셉에 대해서 이제 제안함으로써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어떻게 그러니까 소프트 레이블이 어떻게 그 싱글 모델에 다른 논리지를 디스틸레이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